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소식입니다. 유럽 안보 당국들이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방첩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국내 정보 및 방첩기관인 DGSI가 프랑스 내 중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다수 포착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내에서 중국 스파이 활동의 핵심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협박 및 납치 그리고 강제 송환인데요. 지난 18일 르몽드를 통해 공개된 DGSI와 파리 경시청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은 올해 3월 중국 반체제 인사를 강제 송환하려 했으며 이달에도 위구르 출신 정치난민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지난 8일 파리 18구 범죄수사대는 위구르 출신 카자흐스탄 여성을 누군가 납치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이 여성은 앞서 중국 신장의 수용소에서 1년여를 보낸 뒤 석방돼 2020년 10월 프랑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납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검은 옷을 입은 10여 명의 남성과 마주쳤고 이 중 한 명에게서 공무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 남성이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과 연관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은 지난 3월에도 20대 반체제 남성을 강제 송환하려고 시도했는데요. 이 남성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적 그래피티를 그리거나 시 주석의 초상화가 그려진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이 운영하는 유령 경찰서로 의심되는 파리 생나자르역 근처의 한 사업체에 여권을 압수당한 데 이어 공항까지 강제로 납치됐다가 비행기 탑승 직전에 국경 수비대의 개입으로 강제 송환이 무산됐습니다. DGSI는 남성이 사건 후에도 중국 정보기관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대사관은 일련의 사건들과 당국의 관련성을 일체 부인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 동향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두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최근 한 소도시 시장에 대해 중국 스파이설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9일 필리핀 루손섬 반반시의 35세 여성인 앨리스 구월 시장이 중국 스파이라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농촌 소도시인 반반시 시장으로 타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그는 최근 관계당국이 시장실과 인접한 곳에 있는 온라인 카지노 영업소를 단속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 결과 이곳이 실제로는 사람 수백 명을 가둬놓고 이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같은 사기 범행을 시키는 소굴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이곳에서 중국인 202명과 다른 외국인 73명을 포함해 감금된 약 700명을 구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9월 시장은 문제의 업소가 있는 땅의 절반과 헬기 한 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의 출신 배경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서 진짜 국적이 중국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필리핀 선관위에 따르면 9월 시장은 2021년 반반시에서 처음 유권자 등록을 했으며 이듬해 시장 선거에 나와 당선됐습니다. 이에 상원이 이달 초 청문회를 열어 경력을 묻자 그는 자신이 17살이 돼서 출생신고가 됐고 돼지사 육농가인 집에서 홈스쿨링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출신 배경이나 학력 등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상원 의원은 9월 시장의 경력과 배경이 이처럼 불투명하자 중국을 위한 자선으로 일하고 있느냐며 필리핀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어졌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렇지만 9월 시장은 청문회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채 일체 입을 닫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내무부는 TF팀을 구성해 조사를 벌인 결과 심각한 불법 행위가 발견돼 시장 직무 정지를 권고했으며 실체 파악을 위해 이민국과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소식입니다. 북한에 불법으로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의 대외 공작기관인 정찰총국과 주가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국가정보원 비밀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문건을 입수한 뉴스타파는 지난 20일부터 연속해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보도에서 국정원 대북 담당 요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20년 1월 31일자
북, 이호남, 쌍방울의 대북 사업 이용, 주가 조작 시도 언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찰 총국 이호남은 2019년 3월 남측 대북 사업가인 김모 씨 측에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이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할 테니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중국 심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국내 단체들의 대북 사업이 틀어질 것을 염려해 이 요청을 거절했으며 당시 통일부에도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고 밝혀 발언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보고서에 등장하는 이호남은 지난 2018년 개봉된 영화 공작에서 황정민이 맡았던 안기부 블랙요원 흑금성의 북측 사업 파트너로 이성민이 연기한 이명훈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쌍방울 그룹이 개입하기 이전부터 대북 공작을 진행한 블랙요원이 작성한 2019년 2월 1일자 보고서에는 협조자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 가능성이 제기돼 협조자 지위를 종결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블랙 요원이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는 이에 앞서 2주 전인 2019년 1월 17일 쌍방울 그룹이 중국 심양에서 북한 측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업을 맡은 쌍방울 계열사가 이런 호재를 흘려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등 실제 주가 조작이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블랙 요원이 언급한 협조자는 김성태 전 회장을 이호남에게 소개한 안부수 아태규리협 회장이라는데요. 국정원은 당초 안 회장을 통해 통일전 선부 책략 실장이면서 북한 권력 실세인 김성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 했으나 쌍방울 그룹이 개입한 데다 주가 조작 및 부양 의혹이 일었고 국정원 연루설이 제기될 위험성에 따라 협조자 지위를 종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작성된 것으로 총 45건의 140쪽 분량이며 이 가운데 3건은 국정원장이 직접 결재해야 하는 2급 비밀이라고 뉴스타파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문건의 진위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사실 여부는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서식을 보면 국정원에서 작성한 게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첩보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국내 최고 첩보사 연구가인 박상민 기자가 집필한 세기의 스파이와 세기의 첩보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